남편이 이제 본인 너무 속상하게 해서 정말 어쩌다 무의식 중에 어떤 남자랑 잠자리를 가졌고, 뭐 하필이면 또 이렇게 남편이 속상하게 해서 딴 남자랑 잤는데 임신을 한 거고, 사실 그때 임신을 하고 이게 남편 애인지 그 잠자리 한번 가진 그 사람의 애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기까지 했던 거고, 그래서 임신을 해갖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남편의 아가씨, 뭐 여동생이겠죠? 그쪽에서 이제 아가씨가 팍팍 우겨갖고 친정사를 받자. 아마 이제 아이가 좀 생긴 게 좀 다르거나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친정사를 했는데 결국 불일치가 나왔던 거예요. 친자가 아닌 아이라도 어쨌든 가족으로 알고 지내왔는데 공동명의가 아닌 집이라도 위자료 방식으로 제가 가져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 이제 헷갈리시는 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위자료는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질문자분이 유책 배우자고 남편이 이 유책 배우자인 이 와이프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 소송에서 이제 뭐 위자료로 얼마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자료를 뭐 법원에서 2천, 3천 뭐 이 정도 인정이 되는데요. 최태원과 노세훈 관장 그 사건에서 뭐 20억 이렇게 인정이 됐잖아요, 위자료가. 그래서 사실 그걸 보고 이제 좀 위자료 액수가 확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제가 판결을 받고 있는 사건들에서 막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 되게 좀 기분이 나쁜 게, 돈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정신적 충격을 입으면 돈을 많이 배상을 받아야 되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그 충격의 어떤 크기가 작은 건가? 굉장히 좀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런 판결이 내려졌으면 이제 다른 사안에서도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이 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위자료 액수가 좀 커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례에서 남편이 요 여성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위자료 액수가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부정행위, 바람을 폈거나 심각한 뭐 폭행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는데, 바람 핀 경우 뭐 3천 이 정도가 인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바람을 폈는데 아이를 딴 애를 낳았고, 사실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남편분의 친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을 이제 확인받기 위해서는 친자를 부인하는 친생 부인 뭐 이런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야만 얘가 내 아이가 아닌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뭐 200일, 그리고 혼인이 끝난 날로부터 뭐 200일인가 뭐 200일인가 300일인가 아무튼 그 안에 태어난 아이는 친생자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자분이 다른 남자랑 이제 잠자리를 갖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혼인 중에 아이가 태어난 거니까 자기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벗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 부정행위에 이런저런 사례를 더하니까 제 생각엔 위자료 3천보다는 훨씬 크게 위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어쨌든 이분의 이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공동명의가 아닌 집이라도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집이라도 제가 가져오는 방법은 없겠냐. 근데 사실 집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 쉽진 않고요. 어쨌든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 재산분할은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책 배우자도 자기가 결혼 기간 동안 기여한 바를, 아까 집안일 힘들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가사 부분을 내가 전담을 했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집이 결혼을 하고 이 남편이 자신 명의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혼인 이전부터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집이라면 요거는 또 문제가 좀 다릅니다. 요거 이제 특유재산 으로 추정이 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러면 그냥 특유재산으로 넣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제 기여도 면에서 이제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니까 남편의 기여도를 훨씬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5번 질문, 이제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왔어요. 이미 온 겁니다. 이미 온 거예요. 위자료를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이거는 뭐 사실 사정을 해야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뭐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안에서 자기가 이제 다른 남자의 애를 낳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만약 이제 상대방을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딴 남자를 잤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건 진짜 피해야 됩니다. 그냥 판사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전에 이 쇼츠 이런 거 뜨는데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하니까 막 남자가 막 갑자기 막 엉엉 울고 막 저쪽에서 그 여자는 막 딴 데 이렇게 막 보고 있고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선고를 들었던 그 남편의 어떤 마음은 진짜 이 세상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사실 이 아이를 만약에 한 10년 정도를 키웠다.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엄마지만 키우는 건 엄마 아빠가 같이 키우잖아요. 근데 그 키우는 과정에서 드는 그 노력, 그리고 이 아이와의 유대감,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거는 사실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 방송에서 실제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게 밝혀졌는데도 그래도 나는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밝힌 그러니까 아빠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여태까지 한 10년간 얘를 이렇게 키워왔고 얘랑 갑자기 이렇게 헤어진다. 저도 사실은 저희 아이랑 그렇게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앞으로 남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남편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준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위자료 액수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카톡 내용의 남편의 아가씨가 이제 끝났지롱 이렇게 굉장히 심한 모욕성 발언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카톡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단체 카톡방에 뭐 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막 욕설을 했다 이러면 이제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여기 이제 질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분 사실 뭘 해야 되냐면 그 남자를 찾아야 돼요. 실제 아빠. 여기 보면 어떤 남자. 근데 사실 이 어떤 남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 남자를 찾아서요. 네 아이인 것을 네가 그냥 임의로 가서 신고를 할래? 아니면 내가 소송을 할까? 이걸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인지라는 것인데요. 인지는 뭐냐면 혼인 외에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어떤 친생자로 등록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야 이거 네 애야 그랬는데 오케이 이건 아니겠죠. 친자 검사를 해보겠죠. 친자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 이 남자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임의로 구청에 가서 내 아이로 신고를 하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 친자 확인도 뭐 협조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 엄마 이 질문자분이 이 남자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제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인지 절차를 통해서 소송에서 이제 친자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자 확인 검사 뭐 감정을 거치는 건데요. 아무튼 이 여성분은 그래서 이 남자를 빨리 찾아서 이 아이의 이제 양육비도 받고 어떻게 보면 뭐 이 남자를 찾게 되면 남편은 또 이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남자가 이 질문자분이 이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잠자리를 했을 경우만 배상 책임을 지는데 사실 뭐 이렇게 무의식 중에 어떤 남자랑 한 번 잠자리를 가졌다 그러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여자인 거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무튼 이게 뭐 거의 질문 자체 수준은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이 이혼 소송의 어떤 전반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인지 제도까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였네요. 직접 질문을 뽑아오셨는데 뭐 관련된 거 아니시죠? 너무 희한한 얘기여가지고. 근데 정말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례 뭐 본 적 있으셨냐고 했잖아요. TV 뭐 드라마 이런 막장 이런 데서만 보는 일들이 실제로도 벌어집니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막 눈을 의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응? 진짜? 뭐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